오늘프라임 고민연구소 톡톡설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나긴 연휴가 진짜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눈 감고 뜨니까 연휴가 지났어요. 키키님,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번 녹음 때는 연휴 계획이 알찼잖아요. 맞아요. 계획한 대로 다 재밌게 놀고 오셨나요? 네. 근데 여러분 정말 요새 날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내가 한국에 살고 있는 게 맞나 지긋지긋한 그 새끼. 그 새끼. 그 새끼가 근데 어제자로 종료를 했다는. 그니까요. 네. 너무 반가운 소식인데요. 네. 그 새끼 누군지 모르세요? 그 새끼가 뭐예요? 그 지겨운 새끼 여름이라는. 드디어 여름이 네. 조금 막을 지나고 네, 그런 것 가을로 같아요. 이제 마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추석 연휴 때 여러분 9월 중순인데도 정말. 폭염주의가 맞아. 다들 괜찮으셨어요? 에어컨 틀고 전 부치느라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요. 네. 저는 문학 경기장에 다녀왔는데요. 네. 경기장에서 사실 진짜 쓰러져서 실제로 막 그런 사람도 있었고 진짜요? 너무 너무 더워서 저희도 그 예매한 좌석에서 일단 뭐 즐기질 못했고요. 다 이제 나가서 진짜 중계 그 방송 유튜브 보면서 진짜요? 경기장까지 어떡해. 갔는데 거기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경기 보셨어요? 저는 이제 SSG 쓰기랑 이제 삼성 라이온즈랑 하는 경기를 봤는데 와 정말로 많이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5회 말까지 보고 저희는 서울로 다시 돌아왔어요. 너무 더워서. 너무 더워서. 얼마나 더웠길래. 네, 진짜 익어버리는 더위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음. 그 외에도 그냥 스케줄대로 뭐 연휴를 잘 즐겼는데요. 네. 뭐 날씨 외에도 다른 분들도 또 음. 연휴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러게요. 포지님은 좀 궁금하네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뭐 가족들이랑 주로 시간을 보냈고 음. 좀 평화의 비둘기로서 가정의 그 화목을 위해서 조금 신경을 쓰다 왔습니다. 가족들이랑 시간을 거의 다 보냈네요. 네, 동생이 이제 내년에 결혼을 하는데 오, 결혼 준비를 축하드립니다.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네. 축하드려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조율하고 이런 것들 이제 같이 도와주시고. 같이 얘기해보고 음. 화목한 제가 자주 안 내려가는 편이라서 음. 네, 좀 중간 역할을 하다 왔습니다. 그렇게 지내셨네요. 근데 보통 가족이랑 보낼 때 뭘 하시나요? 저는 사실 며칠은 엄마 아빠 집에 있었는데 너무 할 게 없어서 거실에 눌러붙어 있다가 너무 할 게 없어서 영화를 보러 나갔다가 이제 베테랑을 보면서 1시간 정도 졸다가 그렇게 이제 귀가한 그게 있는데 가족들이랑 보낼 때 그러니까 친척들 다 같이 있을 때 말고요. 네. 이제 우리 가족끼리만 있을 때는 뭐 하면서 보통 시간을 보내세요? 저희는 마와리를 가요. 마와리? 마와리. 마와리가 뭐예요? 마와리 모르세요? 마을이가 기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무슨 말씀이시지? 나들이를 가요. 나들이를. 나들이. 네. 근데 윤호님 집에서는 그게 이제 마와리. 저희가 인천을 사니까 네. 서울로 이제 차 타고 가면 3-40분이면 가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냥 서울 가서 둘러보고 뭐 밥 한 끼 먹고 또 카페 같은 데 갔다가 그리고 다시 인천 와요. 마와리를 네, 하시는군요. 네, 마와리. 좋아요. 마을이. 조이님은 좀 가족들이랑 보낼 때 어떻게 보내세요? 저는 일단 이번 연휴에는 가족들이랑 못 보냈어요. 저 아니. 픽 시험 준비하느라고. 아이고, 또 아이고. 열심히 하셨네요. 네. 에바님이랑 대화를 하느라. 저 에바님한테 네. 기 죽어가지고 너무 망해가지고. 에바님이 기가 좀 세요. 세요. 저 너무 놀랐던 게 저 음. 모의고사를 좀 돌렸거든요. 네. 근데 분명 멈춰 계시던 분이었는데 어. 현장에 들어가니까 그분 눈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맞아요. 아, 저 그래요? 너무 긴장해가지고. 바뀌었어요? 원래 안 움직였어요? 원래 안 움직였어요. 나 오픽도 본 지 엄청 됐잖아. 맞아. 너무 무서워. 당신 어떻게 알아요? 저는 최근에 봤어요. 진짜 보셨어요? 네, 취업 그랬구나. 준비하면서 다시 봤죠. 좀 너무 기묘하지 않아요? 좀 약간- 기묘해요. 그러니까 눈동자만 어. 움직이는데. 눈동자만? 약간 불쾌한 골짜기. 그렇네요. 그래서 진짜 너무 기가 죽어가지고 막 버퍼링이 막 잉스 차인즈 그래서 너무 망했다. 고생 많으셨네요. 그게 연휴 진짜 동안 연휴 때. 공부하느라. 근데 어쨌든 뭐 가족이랑 저는 보낼 때는 주로 그냥
말씀하신 네. 것처럼 나들이 나가거나 나들이 나가거나. 집에서 그냥 커피 내려가지고 같이 음. 떠들거나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저는 연휴 동안에 뭐 너무 많은 일이 있었는데 제가 요즘에 정신을 어디다 놓고 다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핸드폰을 잃어버렸거든요. 아, 근데 요즘 세상에 핸드폰을 주워가지고 안 돌려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거 다 잡히지 않아요 이제? 그래서 저도 신고를 했어요 경찰에. 야, 2024년 맞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이게 무섭다 세상이. 마지막 위치 추적을 해보니까 제가 인천에서 잃어버렸는데 네. 마지막 위치가 송파구로 나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요놈 한번 잡히면 내가 절대 합의 안 해준다. 내가 무조건 이놈 벌금형이라도 받게 하겠다. 벌금형이 한 300만 원 되더라고요. 오. 근데 그러면은 벌금은 사실 이게 윤호님한테 들어오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쵸. 뭐 피해 보상금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합의하고 싶으면 합의금을 부르지 합의금을 않을까요? 저한테 주겠죠. 네. 음. 근데 저도 막 찾아보니까 그냥 네. 단순히 가져가서 안 돌려주면 점유물 이탈 아. 횡령죄 네. 그것만 적용이 되는데 만약에 가져가서 팔았다? 뭐 팔거나 어떻게 수를 썼다 그럼 또 어. 절도죄가 되기 때문에 음. 더 좀 어. 그 죄값이 세지더라고요. 아니, 절도죄가 음. 물건을 가져간다고 성립이 되는 게 아니네요. 그쵸. 처음 알았어요. 뭔가 이 의도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훔치려는 의도. 네. 저도 카드 누가 너무 훔쳐갔을 이상하다. 때 그 네. 카드 얼마 남았는지 확인하려고 음. 그 자판기를 엄청 긁었는데 어. 그 사람 결국 못 잡았거든요. 오. 그게 CCTV 돌려본다고 막 되고 그런 게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맞아요. 생각보다 잡기 힘들구나. 저도 그래서 못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안 돼. 아프지만 아니에요. 아니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진짜 핸드폰은 저는 찾을 수 있을 그래서 것 같아요. 맞아, 맞아.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그리고 3일 뒤에 또 에어팟을 잃어버린 어? 거예요. 이럴 수가.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정신을 어디다 두고 사는지 어.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행히 에어팟은 택시 기사님이 돌려주셨는데 아, 너무 다행이다.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나머지는 이제 핸드폰을 또 찾아야 되는 그 어떡해. 정신없는 연휴를 좀 보냈어요. 괜히 제가 사실 네. 윤호님 핸드폰 잃어버렸다고 하셨을 때 네. 좀 제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왜요? 이제 네. 그냥 이제 좀 미안할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왜요? 뭐, 네. 뭐 괜히 때리셨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냥 이제 그날 제가 그래서- 조금 심적으로 네. 많이 스트레스를 지렸기 때문에 네. 어. 근데 제가 아이폰을 쓰는데 아이폰이 좋은 게 요즘에는 아이클라우드 연동이 되니까 그죠. 날아가는 거는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요. 오. 근데 딱 하나 이거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딱 하나 다 날아간 게 문자 메시지 함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거- 생각보다 세더라고요. 그거 문자 메시지. 아이클라우드로 할 그것도 수 돼요? 있는데? 문자 네. 돼요, 문자 돼요. 그것도 이제 돼요, 설정을 돼요. 해놔야겠네요. 예, 다 할 수 있어요. 백업을. 문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다 음. 날아가가지고. 그런 거 첫사랑과의 그런 소중한 주고받았던 문자들. 아니요. 첫 제가 연애 지금 순간. 지금 어이가 제가 지금 중요한 거는 그 스트리밍들 다 제가 어. 총대거든요. 근데 같이 지금 제가 지금 모집한 사람들의 연락처가 다 날아가가지고 말도 어떻게 안 해야 돼. 될지 모르겠어요. 카톡방 안 만드셨어요? 저는 안 만들거든요. 카톡방은 싫어서. 아하. 그래서 문자로만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고. 윤호님도 조만간 신고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아니죠. 오히려 총대니까. 총대니까 제가 돈을 못 받는 거죠. 아 그렇네. 어. 어떡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고민이에요. 그러게요. 그래서 빨리 핸드폰을 찾고 싶다. 음. 그래서 요즘 시대에도 핸드폰을 안 돌려주는 사람들이 진짜. 있으니까요. 절대 잃어버리지 말도록. 네, 네. 다들 진짜 조심합시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추석 연휴를 길게 보내고 왔고요. 저희가 연휴 동안에 좀 새로운 1.5 시즌 1.5 외전을 한번 해봤었잖아요. 네. 그래서 포지님이 했었던 기승전결 토크부터 키키님이 다뤄주셨던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윤호가 다뤘던 요즘 가족,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이가 다뤘던 좋은 회사, 요렇게 4가지 주제로 한번 다뤄봤는데 요 외전들이 좀 어땠는지 궁금해서 투표를 올려놨어요. 오. 그래서 스포티파이나 유튜브에서 투표를 한번 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방송을 제작하는데 뭐 요런 좀 포맷도 괜찮을 것 같다,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 관련된 댓글이나 여러 가지 피드백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저희 또 메인 컨셉인 고민 상담으로 이번에 또 사연을 가지고 왔으니까요. 일단 사연부터 한번 읽고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전 애인이 준 선물 현재 애인 앞에서 써도 상관없나요? 전 여자친구가 생일 선물로 에어팟 맥스를 사줬었어요. 노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라서 매일 사용하는데 지금 여자친구가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친이 당근에 팔고 새 제품 다시 사라고 하네요. 그냥 쓰면 안 되나요? 이게 그렇게 큰 문제거리인가 싶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쨌든 선물이고 선물에는 추억이 담겨 있는 건데 물론 들키지 않았다면 당연히 써도 되는 거지만 그 상대방 입장에선 당연히 기분이 나쁠 일이라고 생각해. 당근으로 팔아야 된다? 네. 오, 키키님. 일단 들킨 게 문제인 것 같다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저도 지금 쓰고 있는 거 중에서 상당수 아이템이 이제 받았던 것들을 그대로 쓰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만나고 있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그 문제 없이 했던 건데 알게 된 경위가 분명 본인이 말을 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걸 왜 말했냐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다른 경위로 혹시 알게 될 수 있을 만한 게 있을까요? 혹시? 있죠. 어떤 게 저 있을까요? 경험이 있는데 어떤 경험 있으세요? 제가 목도리를 선물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네. 네. 그러니까 전에 만났던 분한테 그 선물을 받은 거죠. 근데 뭐 지금 만나는 분은 아니지만 또 전에 만났던 분이 그 목도리를 본인이 하려고 이렇게 딱 들었다가 거기에 숨겨져 있는 편지가 탁 떨어진 거예요. 아, 그럼 편지가 있는지 안 있는지까지 확인을 안 할 정도로 포지님은 받고 나서 그거 한 번도 오픈을 안 한 거예요? 전 목도리를 안 하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몰랐는데 그 친구가 오빠 목도리 안 써? 그럼 내가 쓸게 하고 탁 들었는데 거기서 편지가 툭 편지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대박. 뭐 오빠 나 뭐 미래인데 뭐 앞으로 뭐 잘 만나자 막 이런 식으로 막 야 너 여기 미래가 쓴 편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잘 넘어갔어요. 뭐 잘 넘어갔어요. 그냥 해프닝 정도로. 오. 근데 그 뭐 그게 여자친구분이 굉장히 또 그니까. 뭐 지금 만나는 친구는 아닌데 고의는 아니었으니까 제가 이렇게 그 많은 단계를 말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목도리 그 여자친구분이 가져가셨어요? 네, 그 여자친구 줬어요. 대인배다. 그니까. 그러면 포지님은 반대로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여자친구분이 전 애인한테 선물 받은 걸 쓰고 있어. 아 그러면 뭐 제가 새 거 하나 사주죠. 아이패드도? 할부로. 아니 그러면 가격대가 얼마까지는 써도 돼요? 얼마 가격대? 가격대랑은 상관없지 않아요? 진짜? 네. 비싼데 어떻게 그럼 비싼 거? 근데 비싸면 팔아버려? 당근에 팔면 더 금액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그냥- 가격대 상관없이? 그거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저도. 근데 만약에 네. 키키님 네. 아주 악착 같은 남자애랑 사귀게 돼가지고 네. 걔가 들고 오는 가방마다 물어봐. 근데 이거 누가 사줬어? 일단 이러면서. 악착 같은 남자면 저랑 사귈 수 없어요. 아. 일단 그런 전제가 있고 맞네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들 저는 그런 거짓말 할 것 같아요. 사실 좀 안 좋지만 선의의 거짓말을 할 것 같아요. 그 친구한테 새로운 좀 필요 없는 지출을 하게 만드는 것도 좀 그렇고 맞아. 그리고 뭐 저도 잘 쓰고 있었던 물건인데 뭐 굳이 불필요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맞아. 막 이니셜이 박혀 있지 않은 이상. 그치. 근데 들키지만 이니셜이 내 않으면. 이니셜이 아니야. 너의 이니셜도 아니고 얘 누구의 이니셜일까. 그니까. 들키지만 않으면 되겠다. 어쨌든 당근을 해보시는 거를 들켰으니 어쩔 수 없죠. 왜 들켰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전주에 영화관 있냐고 물어본 게 실례인가요? 얼마 전에 타부서에서 오신 분이 고향이 전주라고 하시길래 전주에서 문화생활은 어떻게 해요? 영화관은 있어요? 그랬더니 정색하면서 기분 나쁘다는 듯이 네 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무안하게 왜 그러시는 거죠? 전 그 지역을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이게 실례인가요? 진짜 이거는
얼마나 사회생활을 못했으면 전주에 영화관 있어요? 이거를 물어볼까요? 와. 포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거는 그 사연자분 얘기처럼 진짜로 몰라서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뉘앙스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말을 할 때 어떤 음. 톤의 매너로 얘기를 했는지 음. 그게 중요한 거라서 직접 제가 들어봐야 좀 알 것 같은데. 그러면은 포지님이 한번 해주신다면 음. 뭔가 이제 좋은 되게 뉘앙스로. 나쁜 의도가 없이 어. 순수하게 착한 몰라서 뉘앙스로. 아, 저 진짜 순수하게 몰라서 그런데 음. 혹시 전주에 영화관 있어요? 와 근데 이렇게 하면 기분 안 어. 나쁠 수도 있겠다. 그냥 좀 머리가 비어 보일 뿐. 백치미 백치미가 백치미. 있어 보일 뿐. 약간 그 전주가 아방하게. 약간 국제 영화제 있지 않아요? 맞아요. 그쵸. 전주 저도 굉장히 다녀왔는데. 전주 국제 영화제 가보셨어요? 네 다녀왔어요. 어. 저는 매년 가고 있는데 야, 오. 그 이렇게 문화인이 또 여기 저희 자리에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그렇네. 아니 근데 끼끼님은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근데 그냥 저는 사실 다 장난으로 받아들일 것 같기는 해요. 음. 원래 약간 그런 거 밈처럼 친구들끼리 얘기하지 않나요? 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서울 출신인 친구들이 뭐 예를 들어 경기 뭐 수도권인데 경기권만 돼도 야, 거기 시골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장난치고 뭐 경기도 광주에는 뭐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맞아요. 하고 맞아요. 뭐 수원에 그런 건 있냐? 뭐 이렇게 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장난으로 받아들일 것 같은데 음. 되려 이제 화내신 분도 약간 조금 과한 반응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저는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내려가세요, 올라오세요 이 얘기를 했다고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분이 광주 분이면 네. 이번 뭐 설에 내려가세요? 아니면 뭐 언제 올라오세요? 이 말을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도권이 올라가는 거고 지방이 내려가는 거고 이거에 대한 기준이 근데 그거는 지역 자체가 북쪽에 있으니까 맞아.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수도권이?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기분이 나쁠 수도 있나 봐요. 왜냐면 이게 애매해지는 게 동해야 만약에 아니면 삼척이야. 그러면 그 위도상으로는 살짝 위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그쵸, 위도까지 그쵸. 계산이 들어간다고요? 근데 그 변태들 사람들은 아니야? 그 사람들은 내려가세요. 우리 물어볼 때 내려가세요 하잖아. 그쵸. 근데 그게 기분이 나쁠 수도 있나 봐요. 아니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전에 철도 회사를 다녔어가지고 네. 대한민국의 모든 철도가 음. 보통 이제 우리 전철을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하면 뭐 상행선, 하행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상행선의 기준이 서울역으로 가는 거는 다 상행선이고 그러니까 기준이 서울이죠. 네, 서울역이 기준이에요. 서울역이 기준이라는 네. 거죠? 그래서 서울역에서 어디로 가면은 그건 하행선이고 그래서 이건 약간 근거가 있다. 올라가세요, 내려가세요는. 수도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거는 그게 이제 뭐 법은 아니겠지만 뭐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 그렇구나. 거라서 그래서 그거를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철도에서는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그 철도를 끼끼님. 타고 다니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근데 이게 만약에 더 애매해져 볼게요. 만약에 조이님 만약에 그 지인이 네. 파주 사람이에요. 네. 그럼 뭐라고 말할 거예요? 파주 사람? 수도권 파주 사람인데 그걸 말씀해 주셔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자취해. 서울에 본가가 자취를 하는데 파주래. 본가가 파주예요. 네. 그러면 뭐 추석에 거치를 물어볼 때 뭐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 애매하긴 하네요. 근데 내려간다고 하지 않을까요, 보통? 그쵸. 아닌가? 파주 가는데도 사실 올라가는 건데 그치. 서울에서. 근데 약간 또 위트 있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친한 사이면은 파주로 그러니까 거기가 더 위에 있는 거 아니까 뭐 내려가세요, 올라가세요 약간 더 얘기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반대로. 오히려. 아니 근데 내려가는 게 잘못된 건가요? 내려간다는 아니, 것에 그러니까 대한 그런 사람도 아닌데.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다라는 것이 꼭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언어의 의미상 내려간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기분 나쁠 수도 있다고는 생각해요. 내려간다에 대한 모욕을 멈춰주세요. 근데 어쨌든 그 표준 말이 서울 말씨인 것처럼 하나의 표준이 수도권인 거는 사실이니까 맞아요. 지역적으로 네. 표현 자체는 저는 문제가 될 거 없다고 사실 생각을 하는데 맞아. 이 전주에 영화관 있냐는 사실 저는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맞아. 영화제가 있는 도시에서 어떻게 영화관이 있냐고 물어볼 수가 맞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자기도 알고 저도 알고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까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전주에서도 뭐 이런 쪽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나 그러면은 모를 수도 있겠다.
특히나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정도의 사람이면은 더욱 관심도가 없는 사람일 수도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있겠다. 다만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더 배려 깊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좀 그럴까요? 뭐 어디 출신이래. 네. 그러면 그 지역에 뭐 있어요? 이런 물음이 네. 다른 나라도 비슷할까요? 이게 좀 저도 다른 나라 케이스는 모르다 보니까 일본 얘기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사실 일본은 그 우리나라처럼 이제 수도에만 몰빵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고 그쵸. 거기는 사실 지역 분권이 엄청 잘 되어 있어서 네. 오히려 지역 도시가 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얘기는 좀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도쿄 출신에 대해서는 깍쟁이 이미지 아. 이런 건 분명히 있어요. 음. 그리고 만약에 오사카 이렇게 남부지방으로 갈수록 조금 더 괄괄하고 뭔가 자기들도 약간 조금 지방 출신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쿄 출신을 가지고 오히려 놀리죠. 너네 도쿄에는 이런 거 없지. 도쿄 출신 식으로. 애들이 오히려. 지방 애들을 놀리면은 그것 좀 약간 별로인데 지방 출신이 약간 도쿄를 놀리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한국이랑은 조금 다른 문화네요. 그쵸. 약간 보면. 도쿄에 대해서는 놀리듯이 하는 게 깍쟁이 이미지. 근데 아. 우리는 이제 서울 깍쟁이 이런 이미지는 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오히려 반대로 놀리는 케이스는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전주에서 영화가 있냐고 하신 분 제가 봤을 때는 좀 사회생활을 기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대체 표현이 뭐가 있을까? 대체 표현? 말씀하세요. 대체표? 이게 근데 우리가 다 수도권 사람이라서 뭔가 이 뉘앙스를 좀 이해하기가 조금 어느 정도는 어렵지 않을까. 우리가 어떻게 물어봐야 되냐고요? 그럼 만약에 궁금하면 그러니까 궁금해. 전주 분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이 들지를 우리는 이제 100%알 수가 없다. 맞아요. 그것도 그쵸. 맞는 말이긴 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서울 깍쟁이들인데 다. 근데 친한 관계면 상관이 없는데 안 친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기분 나빠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근데 오히려 그 질문자는 친하다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 그래서 약간 이 정도 농담은 괜찮겠거니 하는 걸 수도 있어요. 플러팅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플러팅. 그래요. 전주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알겠습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직장인 코코라고 합니다. 수개월째 고민 중인 것이 있어서 여러 의견을 듣고 현명하게 처리하고 싶어 사연 보내요. 우선 저는 현재 직책은 팀장을 맡고 있지만 팀 특성상 바지 사장 느낌스입니다. 직원들과는 수평적인 관계로 코코님 하고 부르고요. 회사 옆자리 직원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신경 쓰이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이 친구가 개인 메신저를 하는 게 너무 보여요. 저희 일이 키보드 소리가 크게 날 일이 없습니다. 마우스를 많이 활용하는 일이고 소통할 일이 적어 키보드를 와다다다 치면 대충 또 딴짓하는구나 느낌이 오는데 쟤는 키보드 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의자의 양발 또는 한 발을 의자에 올려 쭈그려 앉는 것은 기본이거니와 담요를 무슨 판초처럼 앞으로 두르고 있어요. 이 친구가 입구 쪽에 앉아 있어서 외부 손님이나 HR 담당자들이 들락거릴 땐 제가 다 민망하더라고요. 눈치도 안 봐요. 사실 두 번째는 지적할 사항이죠. 근데 이 친구가 나이가 적지 않습니다. 기본 애티튜드에 대한 지적이나 계도를 하기엔 민망한 나이와 연차죠. 말하는 제가 수치스러울 정도의 사안들입니다. 따로 불러 얘기하기에 너무 헤비하고요. 제가 점권인가 싶어서 몇 개월을 참고 있는데 옳고 그름의 문제보단 한번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니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분명 얘기해야 할 상황은 맞는데 어떻게 얘기해야 서로 민망하지 않고 정확히 전달할 수 있을까요? 시뮬레이션을 아무리 돌려도 진짜 저 사람 입장에선 별게 다 신경 쓰이고 지랄이다 싶을까봐 고민만 수천 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인티제이며 부드러운 캐릭터는 아닙니다. 저 망나니가 일 처리는 평타 수준인데 평소에도 좀 산만하긴 합니다. 기네요. 네. 기네요. 코코님, 저희 구독자신데 30대 중반에 팀장직을 맡고 있는 코코님의 내가 점권인가요? 라는 사연이었어요. 일단은 이 친구의 문제가 여러 가지 나왔는데 첫 번째는 키보드 소리가 나지 않는 회사 분위기에서 키보드 소리가 많이 날 때면
얘 딴짓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업무 시간에 카톡을 많이 응. 한다는 네, 거네요. 카톡을 많이 한다. 두 번째는 의자에 쭈그려 앉거나 하여튼 자세가 조금 불량하다 그쵸. 근데 밖에 손님이 좀 왔다 갔다 왔다 많이 하는 회사인가 하는 봐요. 자리다. 네. 세 번째는 담요를 두르고 앉아 있는다. 요런 정도인데 고유포지님 팀장직을 맡을 수 있는 또 좀 동년배잖아요. 네, 이 사연 들어보니까 코코님 점권인 것 같으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뭐 할 수는 있는 그런 말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팀장으로서 일단은 뭐 저도 코코님을 모르고 그 코코님의 같이 일하는 팀원분도 모르니까 제가 뭐 이게 객관적으로 옳고 그르다는 판단을 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팀장 직책이 있으시니까 얘기는 꺼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전 점꾼이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다만 약간 이미 이 팀원분에 대한 되게 부정적인 인식이 엄청 강하신 것 같다. 여기 마지막에 저 망나니가라고 표현하셨거든요. 약간 마음의 소리가 그러니까. 나오신 것 같아요. 키키님이 보실 때는 좀 어떠세요? 점권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코코님이 좀 아닌 것 같으세요? 이게 진짜 근데 이것만 보고는 뭔가 말씀을 드리기가 되게 어렵긴 하네요. 근데 한번 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회사에서 PC 카톡이 되지 않아서 뭐 첫 번째 문제에 제가 해당될 일은 없는데 두 번째는 사실 저희가 자율좌석제이기도 하고 또 되게 자리도 되게 신기한 데 앉아서 일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추울 때면 뭐 그런 거 담요 덮고도 하고 뭐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내근직이니까 사실 뭐 화장 안 하고 되게 깔끔하지 않게 출근할 때도 많은데 이게 어떤 상사를 만나냐에 따라서 저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보게 되네요. 그러게요. 조이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저도 키키님이랑 비슷한 게 그 몸 담아봤던 회사들이 다 뭐 방송국, IT 이러니까 좀 엄청 자유롭게 다들 앉아 있거든요. 뭐 복장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들으면서 나도 저랬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했고 맨날 슬리퍼 신고 다녔는데 그쵸? 안에서는 근데 회사 분위기마다 진짜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는 그 약간 신경 쓰였던 게 개발자분들이 자꾸 얼음을 씹으세요. 일하면서 얼음을 씹어요. 신기하다. 근데 건치. 엄청 조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깨려고 약간 그런 건가요? 그런 건지 두뇌 모르겠는데 활성화? 이게 약간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 층마다 그 근무하시는 분들이 막 얘기를 했던 게 개발자들 왜 이렇게 얼음을 씹냐. 오, 신기하다. 너무 웃기다 근데. 그쵸? 근데 얼마나 조용하면은 그게 다 그거? 들릴 정도예요. 아그작이 들려요? 아니 그 진짜 엄청 세게 씹어요. 아니면은 다 같이 뭔가 이제 구령 맞춰가지고 하나 둘 셋, 아그작 아그작. 맞춰서 하시나요 혹시? 근데 헤드셋을 다 쓰고 있는 편이라 쓰고 일하는 편이라서 약간 그런 걸 신경을 안 쓰시고 씹는 것 같긴 한데 그게 뭐 씹으면 뭔가 두뇌 회전에 좋은 거 아닐까요? 뭔가 뭐 공유하는 뭔가 그런 문화가 있는 건가 싶기도 이게 해요. 모스부인 거야 알고 보니까. 네, 업무 능률이 향상되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막 신기하다. 뒷담화 하는데 막 그런 식으로. 그리고 막 한숨을 쉰다든지. 신기해. 근데 한숨 쉬는 것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일하다 보면 그 신경 쓰이는 순간이 와요. 그러니까 헤드셋을 안 끼고 일하는 경우에는 이게 다 들어오니까 한숨이 막 이런 식으로. 전 가끔 해요. 저는 많이 하는데 저도. 진짜? 저는 가끔 그냥 이제 막 대여섯이 넘어가면 이러면 옆에서 웃거든요. 그러면 바로 웃은 사람한테 그 박명수 짤 있잖아요. 네. 아유 하기 싫어 그거. 그거 바로 DM으로 보내요. 그럼 더 웃어요. 아유 하기 싫어. 그치 그 분위기가 그럴 수 있겠네요. 신기하다 근데 얼음을 씹는 분위기. 근데 저는 이 코코님 사연에서 좀 몇 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진짜 이렇게 굉장히 소음이 안 나는 적막한 사무실이 맞나요? 회사? 제가 경험한 회사는 그 소음이 많았거든요, 꽤. 왜냐면 통화도 하고 통화하고 통화하고 그리고 막 뭐 조이님 그냥 뭐 서로 스몰 토크도 많이 하고 맞아. 그리고 뭐 회의실 들락날락 거릴 때도 저기서 할까요? 뭐 여기서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뭐 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키보드 소리가 안 날 정도로 적막한 회사들이 꽤 많나 봐요. 근데 그냥 코코님이 그냥 그 망나니 분이 싫으신 것 같아요. 이미 뭔가 그럴 수도 다른 있다. 부분에서 근데 코코님인데 왜 싫어할까? 뭐 약간 밉상짓을 하나? 밉상짓을 평소에 하지 않았을까? 뭐 업무 지시 맞아요. 내렸는데 막 안 지키고 어. 안 해오고 막 반항하고
근데 또 되게 보수적인 회사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뭔가 그럴 조직 수도 문화가 있고요. 그런 회사면 맞아요, 맞아요. 그러게요. 실제로 안 되는 그런 음. 행위들일 수 있으니까. 맞아요. 회사마다 너무 문화가 다르니까. 그러면 이렇게 좀 적막한 사무실에서는 키보드 소리가 요란하면 진짜 눈치 보일까요? 키키님은 좀 어떠실 것 같으세요? 만약에 내가 네. 나는 그래도 뭐 타자 쓸 거야. 그러면 눈치 안 보고 타자 소리 낼 것 같으세요? 아니면 완전 저소음 축으로 바꿔가지고 막 절대 안 나게 막 하실 것 같으세요? 근데 그게 뭔가 업무 때문에 하는 건데 눈치를 보는 거는 전 진짜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눈치 주는 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다만 이제 업무 시간에 다른 짓을 하느라 그렇다? 이거는 뭐 사실 변명할 여지가 없죠. 그렇게 할 건 아니죠, 사실. 그런 지적 당해본 적 있으세요? 너 업무 시간에 뭐해? 이런 거. 저희는 일단 키보드를 쓰는 업무랑 아닌 업무랑 많이 나눠져 있는데 제가 하는 업무는 지금 글 쓰는 업무가 많아서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키보드를 많이 쓰고 그리고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PC 카톡이 막혀 있기 때문에 딴짓을 할 수가 없어요. 뭐 그나마 이제 팀즈로 이제 사내에서 이제 채팅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지적은 서로 하진 않는 것 같아요. 포지님은 좀 어떠세요? 딴짓하는 걸로 뭐라고 들어본 적 있으세요? 회사 다닐 때? 딴짓으로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딴짓을 많이 하는데 잘 숨기기도 하고 그건 뭐 저런 사람이 눈치가 빠르면 사회생활 안 잘하는 걸릴 거지. 수 있으니까. 근데 뭐 그런 건 아닌데 뭐 아까도 뭐 말씀하셨지만 뭐 사무실에서 슬리퍼 신고 이런 걸로 혼난 적은 있거든요. 예전에 아주 보수적인 회사 다닐 때 슬리퍼도 힘들구나. 그 회사는 그 네. 허용되는 조직 문화에서의 그 슬리퍼 사용이 딱 자기 자리에 있을 때만 슬리퍼를 신고 있을 수 있어요. 와. 근데 이제 그걸 신고 화장실을 갔다? 그래서 저 그 인사처장한테 불려가서 혼난 적이 있거든요. 아이고. 그리고 뭐 그 회사 잠바를 입었는데 그 지퍼를 제가 다 풀고 다녔어요. 내리고. 네. 회사 잠바는 지퍼를 올리고 다니는 게 맞다. 아이고. 해가지고 그것도 우와. 진짜 빡세다. 혼나고. 근데 그런 이제 조직 문화 가진 회사도 와. 있거든요. 장난 좀 아니네. 안정적인 회사들 막 공기업이나 공무원들. 좀 궁금한 게 그게 뭔가 내근직이셨어요? 그때 호지님이 일할 때 아니면은 뭔가 바깥으로 나갈 일이 좀 많으신 직무였어요? 그때 내근직이었죠 완전. 홍보팀에 내근직인데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그러게. 타이트하네요. 근데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또 약간 업종에 따라서 업계에 따라서 어.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조금 안전 이런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군대 가서도 막 뭐 약간 차량 정비하거나 운전하거나 아니면 좀 위험한 걸 다루거나 이러면 좀 군기를 조금 더 빡세게. 빡세게 잡고 이런 것처럼 무슨 느낌인지 업종이나 알겠어. 업계에 따라서 좀 그런 조직 문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얘기들 들어보면 코코님이 약간의 점공 기질이 좀 있지 않나. 담요 덮을 수 있죠. 키보드 소리 낼 수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 말처럼 뭐 외부인이나 여러 사람들이 들락날락 거릴 수 있는 자리인데 좀 태도가 좀 별로인 거는 그거는 충분히 지적할 만하죠. 그게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회사를 대표하는 이미지가 또 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지적할 수 있는데 나머지로 지적하기엔 좀 꼰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근데 저는 반대로 네. 그 사람이 그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면 저는 오히려 말해주는 게 더 고마울 것 같긴 한데 그게 그렇게 헤비한 지적인지는 전 잘 모르겠거든요. 담요에 덮어요? 네, 그냥 담요 뭐 너무 덮고 있지 말라고 정도는 한번 말할 수 있지 않나. 근데 저는 만약에 저한테 그러면 네. 담요 덮는 거 왜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와 진짜요? 근데 그게 참 말하는 게 말하는 어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팀장 정도 되시는 분이면은 사실은 이제 밑에 인력 관리 능력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일 텐데 이거를 누구가 들어도 기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사람이 이게 감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감정적으로 너한테 싫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구분해서 이거는 이러한 합당한 이유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항명할 만한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윤호님이 저렇게 반응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 이런 리액션이 있으려면은 그것보다 안 좋은 액션이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말을 할 때 담요 뭐 왜 덮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던가 와 그건 좀 그렇게 말하거나 뭐 업무 시간에 키보드 칠 일이 그렇게 많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봐도 공격 같잖아요. 수동 공격이다 그거. 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뭐 업무 시간에 조금 개인 메시지 사용은
그분한테 특정해서 얘기할 게 아니라 좀 사용 자제했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복장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이런 얘기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조금만 도와주면 좋겠다라던가 뭐 좋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말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말하기를 선택하실지가 좀 중요한 본인의 역량이 아니실까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냥 이 하나하나 건들만 보면은 사실 전 담요는 저도 윤호님처럼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추울 수 있잖아요. 추운데 어떡하라고 내가 뭐 감기 걸려고 하면서 일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뭐 키보드 소리 이런 거는 사실 팀장님, 코코님도 그렇고 약간 남한테 피해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조금 키키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부드럽게 잘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뭐 술 한잔 하면서 커피 한 잔 사주면서 커피 한 잔 사주면서 그냥 장난스럽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이게 좀 너무 안타깝다 지금 얘기 들으니까. 왜냐면은 이 정도 얘기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불편한 사회인가 싶기는 해요. 사실 그냥 지나가면서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이 얘기를 하려고 팀장이 술까지 먹자고 해서 해야 되나 싶을 정도 좀 안타깝긴 하네요. 그러니까 뭐 제 생각에는 코코님이 여기 이렇게 사연 접수하셨다는 것 자체가 본인도 약간 얘기하기 직접 얘기하기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신 거니까. 그렇네요. 그렇다면 이제 사무실에서 얘기하기 좀 그러면은 그 상황을 좀 바꿔서 장소를 옮겨가지고 한번 그럴 수 있겠네요. 얘기를 해보면 좀 나을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 본질적인 것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적막한 회사 분위기예요. 네. 근데 적막할 필요가 뭐가 있어 회사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 본질적인 거 더. 만약에 그런 회사가 있다고 쳐요. 근데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회사가 꼭 적막해야 돼?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이거는 회사 업무 업종이나 뭐 이런 것마다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적막해야 할 업종이 있으면 납득이 되겠는데 그냥 회사인데 분위기가 적막해. 그러면 그걸 따라야 그걸 돼, 따를 너도. 필요는 없잖아요. 조금 소란스러운 친구가 들어오면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회사 분위기가 어느 정도 임원급이 됐었으면 우리 회사 분위기 왜 이래? 이거에 대해 본질적인 좀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저 최근에 그런 글도 봤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모자 쓰고 우더름 만나면 예의에 어긋난다. 이게 서양 문화래요. 우리나라는 그래요? 예부터 갓을 쓰고 다녔기 때문에 모자를 벗는 게 더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는 주장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진짜 더 근본적으로 가서 생각을 해봤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모자를 벗는 거는 서양 문화를 따르는 거네? 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코코님이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 마음에 안 드는 게 근데 내가 왜 마음에 안 들지? 이게 내가 이 회사 문화에 좀 너무 찌들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것까지 내가 팀장으로서 팀원들한테 말 못해? 또 있지만 조금 더 근본적으로 가서 적막할 필요가 뭐가 있어. 좀 더 소란스럽고 막 좀 목소리도 크고 이런 친구 들어오면 또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피해를 줘. 그건 안 되겠지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는 저는 뭐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사실 저는 뭐 지금 회사에서 저랑 팀장이랑 2살 차이 나거든요. 그리고 다른 뭐 팀장들도 크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진 않는데 예전처럼 막 10살씩 차이가 나거나 이러진 않는데 근데 그들도 그냥 평범한 이제 직장인이고 월급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직 문화 이런 데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실 팀장 손에서 바꿀 수 없는 것들 너무 많으니까 맞아. 그냥 뭐 임원이 뭐 안 좋게 볼 것 같다 이런 거 이제 본인이 이제 회사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임원들이 뭐 얼마나 꼰대 같은지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또 사전에 좀 단속을 하려고 하시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이분 조금 코코님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팀장님들도 대부분 사람이라서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그냥 사사로운 감정이랑 공적인 거에 대한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회사 일은 공적인 건데 사적인 거랑 구분 잘해야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솔직히 사회생활 길진 않지만 하는 동안에 느낀 게 그런 사사로운 감정이랑 공적인 일을 구분을 잘하는 사람을 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맞아. 사람들이 기분이 태도가 되고 자기가 사적으로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는 공적으로도 그걸로 공격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글을 보내주신 걸 봤을 때는 말미에 이제 뭐 망나니 뭐 이런 호칭을 쓰는 걸로 봐서는 저는 이미 너무 코코 팀장님이 그분을 바라볼 때
감정이 너무 많이 섞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그게 되게 밑에 사람들한테는 진짜 힘들거든요. 코코님이 숨만 쉬어도 눈치 보는 게 아랫 사람들인데 맞아. 저는 그런 구분은 개인적으로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희 좀 오늘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코코님이 생각하셨을 때 좀 좋은 방식으로 그 분한테 이야기를 전달해 보는 거를 추천드리는 걸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17살에 자퇴를 하고 대학을 1년 일찍 진학하기 위해서 현재 재수학원에서 공부 중인 18살 학생입니다. 내년에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게 된다면 저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성인이지만 저는 미성년자라서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대학교 로망, 어른 로망, 연애 미팅 같은 것들은 1년 동안 포기해야 될까요? 대학교에서 친구 사귀는 방법이나 앞으로 다가올 대학 생활이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 톡톡설랩 사연 접수란에 그 닉네임 익명으로 사연을 접수해 주셨어요. 18살 학생. 아니, 저희 저번에도 한번 17살 대구 사는 남학생분이 주셨는데 꽤 생각보다 고등학생들이 저희 방송을 좀 듣네요. 포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우리가 모범이 될 수 있어야겠다. 자라나는 그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그쵸?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조이님 좀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이 18살 저희 구독자 학생분은 네. 내년에 학교를 들어가면 19살인데 다 다른 사람들은 다 성인인데 본인만 미성년자면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해야 될까요? 근데 좀 어렵긴 하겠다. 저는 반대로 그 반수를 했어가지고 네. 1년 더 늦게 들어간 셈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친구는 자연스럽게 생기고요. 그리고 술자리 같은 건 사실 뭐 1년 참여를 안 한다고 해서 그 이후에 뭐 못하는 건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렇죠. 근데 키키님이 보실 때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학교 가서 저 사실 19살이에요 이렇게 말할 것 같으세요?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네.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네. 뭐 그거를 말하거나 안 하거나 이런 거는 좀 문제가 될 부분이 없고 오히려 그거를 들었는데도 술자리에서 뭔가 술을 강요를 한다던가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런 게 문제가 됐던 것 같지 술자리에서 사실 콜라 사이다 먹으면서 맞아요. 굳이 그 자리를 1년 동안 패스하지 않고도 사회생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확실히. 음. 저도 술을 잘 엄청 마시진 못하는데 그럼 그냥 그 자리에서 사이다 마시면서 1시간 채우고 그런 적 많은 것 같아요. 애초에 그냥 나이랑 상관없이 술 못 먹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 구독자분이 마지막 궁금한 거는 미팅. 호진이 미팅. 어떠세요? 근데 전 대학 때는 미팅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아 그래요? 진짜요? 네. 제가 저는 대학 때 되게 엄청 찐따의 아싸여가지고 친구들이 안 껴줬어요. 그래서 그냥 이야기만 비하인드 스토리만 듣고 여기서도 찐따파리를 하시는 건가요? 요새 찐따파리 하면 안 되는 거 모르세요? 큰일 나요. 아니 사실인데 키키님은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네. 미팅을 이제 대학교 1학년끼리 막 꽈팅 막 이런 거 했는데 네. 19살이 나왔어. 와, 근데 뭐 이분 여자분이죠? 모르겠어요. 그건 안 써져 있어요. 성별을 모르는구나. 네. 근데 뭐 19살이라고 해서 연애를 못하는 거는 아닐 거고 그냥 같은 뭐 나이로만 사람을 정의할 수는 없으니까 본인이 너무 크게 이거를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친구들 사이에서 묻어서 가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봤자 뭐 한 살 차이예요. 한 살 차이니까. 뭐 만약에 여성분이면 그 상대방이 마음에 들면
내가 너 군대를 기다려줘도 아직 20대 초반이다. 어, 이런 식으로 음. 어필을 해도 플러팅. 좋지 아니 뭐 않을까요? 그래봤자 한 살 차인데 다른 애들도 2년 기다려줘봤자 그렇긴 20대 하죠. 초반이긴 해요. 그때는 또 한 살이 맞아, 크게 맞아. 느껴질 수 있으니까 아. 그렇긴 한데. 맞아요. 그러면 우리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희 20살 때 대학교 1학년 때 진짜 네. 막 조기 졸업했다든가 아니면 미성년자인데 검정고시 패스하고 들어온 뭐 친구들 만난 적 있으세요? 그냥 빠른이라서 미성년자였던 친구들은 아 있는데 빠른 네. 빠른 말고 이런 케이스. 근데 빠른이 많아서 생각보다 네. 이런 사람들 많을걸요? 본인만 맞아요. 그러진 않을걸요? 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어. 빠른 없어졌다. 없어졌어요. 아 맞네. 이 친구는 또 그럼 다른 케이스일 수 있겠네요. 아. 완전히. 그쵸. 이 친구네 세대에는 빠른이라는 게 없으니까. 오. 저희 세대로만 또 생각을 해버렸는데. 하긴 우리 때도 근데 빠른들이 술집에서 많이 빠꾸 당하고 그러긴 했어요. 그쵸. 그렇죠, 맞아요. 네. 아니 우리가 너무 이게 좀 나이를 먹어버려가지고 그 시절이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친구의 나지. 시선에서 못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대학교에 가면. 맞아. 그쵸? 그렇죠. 미팅 꼭 맞아요. 하시고. 미팅도 저는 꼭 해도 제가 되고. 평생의 후회거든요. 그때 못 해본 게. 그래요. 그렇게 지금 뭐가 끝인데요? 너무 뭐가 그런데? 왜 지겨워, 마무리가 지겨워, 아니에요, 이제. 아니에요. 극악 지겨웠어. 아니요. 이제 수능이 며칠 안 남았어요. 와. 포지님 며칠 남았죠, 수능이? 제가 교육부에서 일하진 않았는데 네, 이제 한 두 달, 달? 이제 한 달쯤 남은 것 같아요. 와. 그러니까 이제 로망들을 펼치기 바로 한 달 전 움츠릴 시기니까 좀만 더 공부 열심히 해서 내년에 활짝 20살인 척 하고 다녀도 돼요, 솔직히. 그러니까 근데 그쵸. 뭐 몇 차이인데 솔직히 뭐. 아무도 모를. 아, 사실 뭐 반수나 재수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삼수하실 수도 있고. 네. 이렇게 좀 막말을 그거는 시전하신다고요? 좀- 아, 재수 그런가요? 없는 소리는 그 그만하셔야 재수- 돼요. 재수 네. 없는 돼요. 소리 하셔야죠. 재수 네. 없는 소리 현역으로 하셔야 꼭 가실 겁니다. 네. 어쨌든 저희 방송을 너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생각보다 톡톡 썰랩을 사랑하는 10대들 많거든요. 와. 댓글 좀 남겨주세요. 10대 인증해주세요. 우리가 10대가 좋아하는 방송이라면 또 저희도 힘이 사니까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요거 사연 보내주시면 밑에 개인정보 동의 활용 동의를 받고 또 번호도 받아요. 그래서 기프티콘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꼭 모르는 번호로 와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제 사연을 조금 빨리빨리 확인하려고 하니까요. 사연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퇴근해 볼까요? 퇴근을 해봅시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